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지정맥류의 제일 큰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실제로 하지정맥류 환자 중에 70~80%, 많게는 90%에서 가족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구나. 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지정맥류가 있고 선천적으로 판막, 혈관이 약한 소인을 물려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지정맥류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 외에 직업적인 자세를 비롯해서 노화, 임신, 비만,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듣다 보니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오후에 오래 서 계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무거워지고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네. 우리 주부들이 오후에 설거지를 한다고 오래 서 계시면 다리가 많이 무겁고 피곤해서 조금 앉았다 쉬었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또한 오후가 되면 다리가 많이 무겁게 되고 붓는 증상이 오게 되는데 하지정맥에 있는 쪽의 다리는 반대편의 다리보다 많이 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주무실 때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정맥이 있을 때는 그 정맥류가 있는 부위를 따라서 다리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다리의 통증은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다리가 우리하게 아프다든지 저린다든지 또는 다리 쪽으로 당기는 증상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맥류가 있는 부위의 피부가 많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정맥류 부위에 열이 나타나는 열감도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나 스스로가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하지정맥류를 진단받는 경우도 꽤 흔하다고요. 네, 여성 호르몬은 정맥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임신, 피임약 복용, 폐경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정맥류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혈액량이 증가해서 혈관이 확장되는데요. 또한 자궁이 커지면서 정맥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도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번 발생한 이 하지정맥류는 계속 진행이 돼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합병증을 또 유발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다리의 판막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그로 인해 주변 부의 압력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져 하지정맥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게 되고 악화가 됩니다. 네. 치료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 악화되어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나아진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혈관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이라든지 수포가 발생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점차 상처가 벌어지고 낫지 않아서 피부과를 먼저 방문한 후에 다시 정맥류병을 찾아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하지정맥류는 위험한 질병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와는 또 상반되게 합병증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합병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좀 보이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정맥성 궤양은 피부 궤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맥류가 발생한 근처 피부에 심한 통증과 함께 궤양이 발생하는데 종아리 쪽보다는 발목에서 궤양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 발목에 생기기 때문에 정맥성 궤양이 생기면 하지정맥류를 생각하기가 어렵고 또 원인을 못 찾아서 치료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네. 이 처음에는 까만 반점처럼 병변이 보이다가 차츰 반점이 커지고 피부가 검게 되면서 착색이 됩니다. 단순히 피부색뿐만 아니라 피부 조직이 괴사해서 피부가 함몰되기도 하고요. 하지정맥 증상 중에 하나인 부종의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정맥 혈관 안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피가 굳어져서 혈전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혈전암이 될 수도 있고 이 혈전이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정맥을 막게 되면 그 위치에 따라서 폐색전증이나 뇌졸중, 심근경색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가 다리의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늘어나고 또 치료가 더 까다로워지는 만큼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질환 하지정맥류, 이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서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정맥류는 증상이 워낙에 다양해서 진단 시 정밀한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하지정맥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정맥 질환 검사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는 보통 흔히들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특히 혈관 주변이 잘 보이게 만들어진 듀플렉스 초음파인데요. 주입하는 방법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비침습적인 방법이고 반복 검사가 가능하고 해부학적, 혈류 역학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침습적이고 가격이 비싼 CT라든지 MRI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만 혈관 기형이나 복부 혈관 존재 확인을 위해서 간혹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바로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의 역류 시간이 0.5초 이상이면서 역류이라는 증상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또 푸른 정맥이 3줄기 이상 돌출되고 직경이 4, 5mm에다가 우동발처럼 뭉친 4기 이상의 경우에는 수술이 권장됩니다. 네, 수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수술은 최대한 좀 멀리 하고 싶은 게 또 환자분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자연 치유도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일단 하지정맥류는 발생하면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아, 네. 따라 저절로 좋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정맥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상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하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존요법으로 적당한 운동과 휴식, 약물요법, 의료용 압박 스타킹 등이 있습니다. 약물요법 경우에는 정맥순환과 관련된 증상이 있지만 정맥류가 일어난 혈관이 확인되지 않고 혈관 초음파 시에 역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예방적 용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은 아니지만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 압박 스타킹과는 달리 특수 제작된 것으로 발목의 압력을 강하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을 약하게 제작해서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방법은 좀 예방 차원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다른 치료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 번째는 혈관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혈관의 내부에 특수 약물을 주입하고 일정 시간의 압박을 통해서 혈관 내벽을 유착시켜서 섬유화를 유도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이 압박 스타킹 이용해서 외부에 압박을 주어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섬유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죠.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쏠려 내려오는 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정맥류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원장님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혈관의 섬유화, 혈관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은 없을까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네, 간혹 환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피부에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혈관은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심부정맥입니다. 네. 그래서 경화요법으로 제거된 혈관은
피부 바로 밑에 혈관이라서 혈액순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네.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다리 정맥의 혈압이 올라가서 만성적인 정맥 고혈압이라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이정맥 치료가 전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에 의존을 했지만 네. 수술을 하지 않고 튀어나온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나온 치료법이 혈관 경화요법이라서 수술에 비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적인 치료법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치료 방법 중에 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경증이라면 수술보다는 경화요법을 치료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정맥 수술은 크게 외과적인 제거와 정맥내 요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제거라고 하는 것은 피부 절개 후에 문제가 되는 혈관을 잡아당겨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혈관이 심하게 울퉁불퉁하거나 혈전이 있어서 혈관 전용 레이저 수술이 부적합한 경우에 시행되고요. 이 정맥내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타를 정맥 내부에 삽입한 후에 고주파라든지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레이저 치료법도 이제는 많이 보편화가 되고 효과도 좋다라고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레이저 치료법은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초음파를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레이저 도관을 문제가 되는 정맥 혈관에 위치시킵니다. 그 후에 혈관 내막을 태워 역류 현상을 방지하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또한 시술 시간이 짧고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없이 부분 마취만으로 가능하고 절개가 없어 출혈이라든지 통증 감염의 위험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며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당일 입원만으로도 가능한 치료법입니다.